네, 안녕하세요. 로지아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쇼기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요, 그 공식 기전은 아니고 그 사자왕전이라는 비공식 기전, 그러니까 이벤트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의 결승전을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결승전에 진출한 결승에서 맞붙을 그런 두 기사는 하부 요시하루 대 후지 소타였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때가 2017년도에 있었던 대국이었는데요. 어, 굉장히 좀 오래되었죠. 참고로 후지 소타가 그 13살, 만으로 13살, 만으로 13살의 나이로 4단 승단을 합니다. 이때가 2017년도였었어요. 예, 이때가. 가토 히우미 구단의 그 최연소 4단 승단 기록을 깨고 1위가 된 기사가 후지 소타인데 그 기사가 4단을 승단을 하면서 공식전에서는 연승 행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벤트전에서의 결승전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식 기전이고 이벤트 기전이기 때문에 공식 정적에는 초주지는 않지만 이 대국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대국으로 나왔고 굉장히 좀 결승전답게 굉장한 접전이 이루어진 그런 대국이었었어요. 어, 뭐 그런 재미있는 대국이었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결승전에서 당시에 결승전에서 만난 하부 요시하루 당시에 3관이었고요. 후지 소타는 4단이 된 지 얼마 4단으로 승단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엔 4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사의 결승전도 굉장히 재밌는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신구 천재 기사들 간의 대결이라는 점이죠. 옛날에 천재였던 90년대의 천재였던 하부 요시하루와 현재의 천재인 후지 소타 간의 그 천재 기사 간의 대결, 엄청난 두뇌 싸움, 엄청난 지략 싸움, 예, 많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구 천재 기사 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대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공식 기전에서 후지 소타와 하부 요시하루가 만났을 때 공식전에서는 총 8번의 대국, 8번인가 9번의 공식 기전에 전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부가 이긴 게 딱 한 판입니다. 1승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비공식전까지 포함하잖아요. 2승입니다. 두 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 이긴 거 말고는 하부 요시하루가 후지 소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 하부 요시하루가 후지 소타를 상대로 2승을 거뒀는데 비공식전과 공식전까지 포함해서 2승을 거뒀는데 이긴 대국이 이 대국입니다. 약간 너무 대놓고 스포를 한 듯한 느낌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 그 몇 안 되는 2승 중에 1승인데 그 후지 소타를 상대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자왕전은요 하루에 대국이 끝났어요. 하루에 그 4명의 기사를 초청을 합니다. 예, 가토 히우미 구단, 하부 요시하루 단행시 3관, 그리고 센자키 마나부 구단, 그리고 마지막에 후지 소타 4단이었는데요. 후지 소타는 센자키 마나부 구단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하부 요시하루 3관은 가토 히우미 구단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근데 여기서 살짝 좀 뜬금없는 에피소드. 센자키 마나부 구단은 왜 이 대회에 참가를 했을까요? 라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그 애니메이션 아세요? 3월의 라이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때가 영화로 나오기 전인가? 뭐 아마
이때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전 자세히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이 3월의 라이온이라는 만화책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정식 발매가 된 그런 애니메이션이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쇼기의 정보를 마지막에 보통 각 챕터를 끝나면은 그 쇼기의 정보를 알려준 난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감수라는 역할이 바로 센자키 마나부 구단입니다. 예, 지금도 아마 이 센자키 마나부 구단이 해주고 현재까지도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감수 자격으로 참가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이 네 명의 기사가 대국이 치러졌고 결국엔 결승전에서 맞붙은 하부 요시하루와 후지 소타 간의 결승전 대국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부 요시하루가 이 대국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어떻게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리고마를 했는데요. 좀 서서히 좀 길었는데요. 바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리고마를 했는데 하부 3관의 선수로 대국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76볼을 두고 84볼을 뒀습니다. 이때 끝선에 볼을 올렸고요. 일단 끝선에 볼을 올린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상대방의 음수를 한번 물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후수가 뭐 이쪽으로 간다면 받아줄 수가 있겠죠. 받으면은 그때는 좀 약간 다른 전략을 선보이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만약에 안 받고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이것을 받지 않고 가게 되면은 이때는 뭐 이 보호가 한 칸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이쪽의 라인을 압박을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예, 그것을 염두에 두는 한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호수는 3, 4보를 두면서 각기 여니까 선수는 6, 6보로 각기를 막았고요. 8, 5보를 두니까 7, 7각으로 두죠. 이 7, 7각을 뒀을 때 사실 선수가 이런 형태로 가면은 옛날에는 이 비차가 움직이는 몰입비차 전법을 쓴다라고 보통 많이 일반적으로 10판 중에 한 8, 9판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예, 이건 무조건 이건 몰입비차야.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렇게 막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은의 위치를 하고요. 금이 이런 위치, 금이 이렇게 두고 은도 이렇게 놔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면은 이게 안목의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조금 난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안목의 형태를 제가 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안목의 형태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몰입이차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좀 있죠. 네,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진행을 해봐야지 하부는 어떤 생각을 예, 음,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이 은으로 두니까 여전히 후수의 입장에서는 이쪽의 끝볼을 받아두진 않았기 때문에 한 칸을 더 올리죠. 이거는 진짜 선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계속해서 이쪽의 라인을 압박을 가져가자. 예, 급전으로 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부의 입장에서는 이 각기를 닫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신형 안목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비차로 움직여서 급전을 거는 그러니까 후지 시스템을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 끝부가 최대한 좀 한 칸을 더 가서 압박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한 칸을 더 가져갔다고 해서 무조건 후지 시스템이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후지 시스템을 쓰느냐 안 쓰느냐 예 판단이 되는 건데 지금 후수 입장에서는 이쪽이 끝볼을 받아두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이건 후수 입장에서는 급전을 염두에 뒀을 때 그 그러니까 지구전 급전이 아니라 지구전을 염두에 뒀을 때 하부 입장에서는
이쪽에 끝선의 보호와 뭐 그 외 각종 기물들을 활용해서 이쪽의 라인을 압박을 가져가자. 예, 그런 뉘앙스로 판단을 해서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호볼 둥글로 보이고요. 예, 4이은으로 두니까 7, 8은 325으로 두니까 자, 이때 68 비차를 두면서 4간 비차가 이루어지기 시작. 4간 비차가 이루어졌죠. 이 4간 비차를 두게 되면서 딱 느낌이 좀 급전의 느낌. 예, 그러니까 장기전의 느낌은 아니지 않냐. 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하부 요시하루는 앉은 비차도 즐겨두지만 예, 몰입 비차도 둘 줄 아는 올라운더입니다. 예, 올라운더이기 때문에 좀 지금은 약간 앉은 비차로 많이 즐겨두긴 하지만 옛날의 대국을 한번 보면은 몰입 비차 대국도 제법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몰입 비차 대국도 좀 하부의 입장에서도 많이 제 기억에 많이 나왔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하부 요시하루 3관을 소개를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올라운드 플레이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예, 어떤 전법을 하더라도 하부는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으니까 예,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5사부를 두니까 바로 38운으로 두죠. 이 보통 뭐 옥을 먼저 움직이고 울타리를 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 은을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이 옥을 움직이는 수 자체만으로도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급전을 걸겠다. 급전 중에서도 후지 시스템을 선택을 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후수의 입장에서는 끝선을 올리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구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 구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좀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5이 금우를 두니까 6, 7은 5, 3운을 두니까 예, 5, 8 금좌로 해가지고 일단은 옥을 거옥인 상태에서 이런 식의 울타리가 짜여진 그런 모습입니다. 예, 3, 3각, 4, 6보, 4, 4보. 지금 후세 형태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거의 지구전이라고 대몰입이차 지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보통 대몰입 지구전은 보통 일반적으로 형태는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나그마 그러니까 동굴곰을 짤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뒀을 때 하부 삼관의 입장에서는 후지 시스템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아나그마를 제때 안심해서 그 울타리를 짜놓지 못하게끔 하려는 예, 그런 의도가 좀 보이죠. 네. 36보를 두니까 2259로 가고요. 그 다음에 37 개마로 두면서 후지 시스템의 가장 포인트가 바로 이 개마를 올린 겁니다. 이 개마를 통해서 나머지 기물과 연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져가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3위금으로 뒀다. 이런 형태가 되면은 아무래도 지구전의 형태. 예, 그러니까 아나금을 짜기 위한 공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00% 물론 이게 그 지금 하부처럼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거우인 상태에서 지금 공격을 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섣불리 아나그마를 짜내기에는 좀 후세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보가 한 칸이 더 가서 압박을 상대방의 진영을 좀 압박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 개마도 진출을 해가지고 압박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섣불리 후지소타 사단의 입장에서는 아나그마 그러니까 동굴곰을 짜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일단 6호보를 두면서 이쪽에 각기를 열어뒀는데 이쪽의 라인을 최대한 예,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 3 금으로 두니까 예, 4, 7은
응수를 하기 시작을 하죠. 일단은 선수는 전형적으로 거uk인 어, 형태에서 울타리를 좀 포기를 하면서 급전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그 부담감을 하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좀 최소화시키 최소화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것을 난자는 유도를 해가지고 후수에 숨쉴 틈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압박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사보를 두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뒀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 않습니까? 참 두고 싶은 곳이죠. 저였더라도 저의 얕은 수익기로도 이렇게 둘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이거는 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먹고 동계일 때 이때 이거 각교환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뒀을 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 개마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을 양거리를 걸면서 득을 보게끔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득의 의미가 좀 없어지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좀 이건 선수가 좀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마가 또 잡힐 가능성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뭐 볼을 이용해서 일종의 가일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 가일수를 해줬을 때 이때가 좀 그 이후에 수순이 마땅치가 않아요. 예, 마땅치가 않아요. 선수 입장에서는 공략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이 가일수라면서 이쪽 개마를 지키게 됐을 때 후수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바로 이걸 압박 가져갈 수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기 보가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두고 이걸 먹으면 이때 이런 식으로 찔러서 이 개머리를 누르는 수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은으로 먹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때 뭐 들어간다든지 865로 들어간다든지 그것을 염두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번 보여줄까요? 요걸 요렇게 두면은 뭐 이때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먹을 안 먹을 수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찌르는 수가 있겠다는 거죠. 만약에 먹어준다면 요렇게 둬서 언뜻 봐도 선수가 좀 불만인 형세처럼 보이죠. 먹을 때 뭐 바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걸 뭐 수비를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나마 최선인 이게 은이 또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나마 좀 피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이것도 의미는 없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둬서. 예. 예. 이런 식으로 둬서 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볼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은 요렇게 두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수를 묻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빠졌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올리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딱히 움직일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응수를 했고요. 이때 그 여기서 이쪽이 틈이 생겼죠. 틈이 생겼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 이쪽의 라인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이 라인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한 수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뒀을 때 후수는 이걸 동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오태니까요. 그가 장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가져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마를 노리니까 6사보를 뒀습니다만은 8, 6보를 두면서 상대방의 운수를 묻습니다. 동보일 때 이때 동보를 하죠. 여기서 동보를 가져가고요.
이렇게 뒀는데 이때 이걸 뒀어요. 여기서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뒀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별로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5, 6 보를 두면은 이때 이거 먹게 되면 먹어서요. 지금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게 되게 좀 기분이 좀 나쁜 수순이 될 수도 있는데, 음, 지금 후수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만인 게 뭐냐면은, 이거를 먹으면서 이쪽에 오태를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수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교환을 해주게 될 텐데, 개마를 이런 식으로 먹게 되면 아마 이걸 전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먹으면 이 보가 요 부분, 요 부분의 틈새, 요 부분을 찔러가지고 형태를 좀 어떻게 어그러뜨릴 심성으로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렇다고 이걸 먹기에도 뭐 이렇게 장구를 치울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걸 피하게 된다면 아마 이거는 교환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금으로 둘 수는 없을 겁니다. 금으로 두면은 예, 이때 뭐 이렇게 가면서 압박을 가져가는 것도 되게 기분이 나쁘고요.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아니면은 뭐 이쪽에 볼을 이렇게 밀어서 응수를 묻는 것도 되고요. 예. 먹을 때 이때 보가 지금 여기 후수에 보가 있는 위치 이 3, 4 쪽에 공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별로 좋지는 후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먹었을 때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피한 것도 최대한 수비적으로 예, 가기 위한 예, 전략이었다고 보는 게 어, 무방하다 이렇게 전략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대목이죠. 최대한 수비적으로 가면서 예, 응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환을 했는데 이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압박의 틈을 주지 상대방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예,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동금일 때 동보, 이때 개마를 움직입니다. 6오 개마, 66각을 뒀을 때 당연히 이건 각을 공짜로 줄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 가는 거고요. 이때 비차로 노리니까 이쪽을 지켰죠. 예, 이쪽을 지킨 것도 의미가 좀 있는 게 지금 이거 지키지 않으면요. 바로 이 볼을 이렇게 찌를 수로 해서 이게 기분이 일단은 나쁘고요. 굳이 이 수도 아니더라도 은으로 이렇게 둬서 이쪽에 양거를 걸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개마가 있기 때문에 이 개마를 믿고서 이렇게 플레이를 이렇게 한 수를 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바로 이렇게 돌파를 해도 괜찮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후수가 좀 불만이 후수가 지금은 좀 타이밍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88볼을 이런 식으로 지켜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은으로 뒀을 때 이때 4호 금으로 응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압박에서 해방할 수 있게끔 틈을 내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즉 이건 뭐다? 거칠게 몰아붙이겠다. 대국이 끝날 때까지. 예. 그렇게 두겠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여기서는 교환이 이루어지고 예,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금으로 둬서 예, 굉장히 기분이 좋은 형세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일단은 이 금을 먹으면서 이 강머리를 누르는 게 너무 크죠.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보성을 통해서 아빠가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이 보성이 아니더라도
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 라인을 또 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키는 예, 그런 수를 뒀고요. 이때 개와 은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3호개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이 3호개 두는 것도 이쪽의 라인을 장악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5개 움직임을 최대한 봉쇄하게끔 만드는 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예, 계속해서 압박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후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수비를 하는 게 좋았을까 이거죠. 예, 실전에서는 1, 2은으로 두면서 예, 수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4, 3은으로 두면서 예, 콤보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오마로 둬서 지금 오마의 의미는 이 미처 이 마의 콤보를 이용해서 이쪽의 라인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두기 전에 후수가 좀 좋은 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뭐 보로 먹는 것도 있고요. 또 유력수 되는 수가 이 말을 육사의 모형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일단은 좀 더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볼을 먹고 예, 들어가는 것이 유력수로 예, 지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이게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어요. 비교적 좀 접전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화수에 대해서 300에서 400 정도의 평가치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보일 때 이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는 이걸 먹으면은요. 이때 보선을 하게 되고요. 이때 7군으로 응수를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뭐 피하거나 할 수가 있겠지만 피하기 전에 내친 김에 5태를 치고요. 안 먹을 수가 없죠. 예. 이때 금으로 두면은 여기서 이걸 수비를 하고요. 먹을 때 동계일 때 이때 77각을 두면서 지금 선수 입장에서는 이쪽을 간접적으로 노리면서 이쪽이 비차를 노리는 예,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후수는 이렇게 장군을 치고 먹을 때 이때 향차를 찌릅니다. 예, 이게 수비를 최대한 이쪽과 이쪽의 라인에 수비가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각의 영향권을 좀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때 이렇게 뒀을 때 수비를 하고요. 이때 각머를 누르는데 놓고 놓아서 계속 들어갈 때 이때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게 되면은 어, 지금 이걸 먹으면서 수비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더라도 후수와 좀 비교적 해볼만 하죠. 예, 평가치도 아까 보니까 한 430 정도 두는데 좀 비교적 후수가 좀 괜찮아 보이는 예, 그런 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실전에서는 이렇게 두지를 않았고 이렇게 뒀죠. 예. 아무래도 후수 입장에서는 이 마와 이 비차의 콤보 공격을 이용해서 이쪽 라인을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두는 거죠. 자, 이때부터 여기서부터는 천일수의 향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놓을 때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수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와요. 일일이 해설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도 좀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좀 할게요. 4-3원으로 두면은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고 놓고 계속해서 교환을 해 가면서 반복수 향이 펼쳐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후지소타가 후지소타 4단이 이 수를 두지 않고 요 수를 뒀거든요. 요 수의 수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 이때부터 선수가 조금씩 앞서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는요. 예. 500가량, 600가량 벌어지죠, 여기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수를 두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수를 두는 것이 좋았을까? 이것을 소프트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수가 나오는데요. 먹는 수도 있고요. 예. 4-2-5로 둬서 예, 수비를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여기서 좀 더 한번 보는데 유력시 되는 수는 바로 4-2-5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 4-2-5에 대한 변화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뒀었으면 그나마 좀 미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진행도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서 4-2-5를 두면은 이때 이걸 먹고요. 안 먹을 수가 없죠. 2-3원을 두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은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먹으면은 아마 이때는 개성으로 통해서 압박을 가져갈 게 뻔하니까 지금 도망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때 금각 교환을 합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고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때 이쪽을 양거리를 걸게 되죠. 예. 보시면 선수가 이 각이 이 마와 이 비차를 노리고 있죠. 당연히 이거는 교환을 해야 되는 대목이고, 이때 이렇게 둬서 비차가 도망갈 곳을 마련을 해주고,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쫓아내는 건데, 이때 이걸 도망갈 때 이때도 볼을 이런 식으로 찌릅니다. 비차로 먹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비차로 먹게 되면은, 자 어떤 수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차로 먹으면 이때는 아마도 이 88 비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당연히 금으로 먹는 게 맞겠죠. 이때 요걸 먹고요. 개성을 할 때 이때 7군을 둬서 양거리를 겁니다. 이렇게 개마가 도망가게 되면은요. 이때 이걸 먹고요. 동금일 때 여기까지가 이 변화들의 전부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후수는요. 일단 이쪽을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놨어요. 이 금과 이 빛을 이용해서 투입을 해가지고 공격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선수는 비교적 후수에 비해서는 뭐 많이 잡았느냐? 언뜻 보면 많이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죠. 예, 딱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마땅치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갔었더라면 그나마 좀 미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소프트의 견해였는데요. 예, 실전에서는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뒀습니다. 이게 좀 별로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먹고요. 개마를 먹을 수밖에 없을 때 이때 이렇게 해서 쫓아냅니다. 놓을 때 이런 식으로 둬서 교환을 해버리게 되니까 여기서도 이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이게 수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수비를 하면서 상대방이 약점을 만들게끔 해주는 플레이가, 해주는 그런 수비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지보다는 하부 요시하루 삼관이 좀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도 살짝 두 가지의 고민이 좀 있었을 텐데요. 이때 이 형태 이후부터 그 이후에 진행된 수순에서부터 물론 지금까지도 선수가 좀 비교적 좀 미세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좀 더 좀 벌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후지소타가 이수 때문에 선수의 분위기로 확 넘어가는 수가 생겨 버렸어요. 예, 실전에서는 어떻게 뒀냐면 이게 아니라 네, 요 3일보를 뒀거든요. 예, 3일보를 뒀는데 이수가 결국에는 이 대국에서의 마지막 패착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뒀었어야 됐을까요? 음, 여기서 소프트의 도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지금은 2일금으로 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2일금으로 둬서 두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물론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300에서 400 정도가 되는데요. 300에서 400 정도라면은 이게 형세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가치 입장에서 선수가 유리한데 공략이 쉽지 않아서 살짝 유리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어떨 때는 이게 300, 400이라 하더라도 한 수 삐끗하면은 훅 갈 수가 흔히 얘기해서 훅 간다고 표현을 하죠. 예. 승패가 일찍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300, 400이었다 하더라도 사람 판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엘금으로 뒀을 때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엘금으로 두면은요. 이때 실전처럼 이때 445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비차를 먹게 되는데요. 이때 은계 교환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바로 수비를 감행을 하죠. 일단은 이거 비차를 빼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도망갈 곳도 없고 도망가면은 이건 작전상 후퇴의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격의 타이밍을 못 잡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이걸 지금 비차를 이게 걸렸지 않습니까? 예, 이 비차를 도망가게끔 하지 않고 다른 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유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놓으면 이때 이걸 교환을 해요. 교환을 하고 비차를 놀립니다. 이걸 지킬 수밖에 없을 때 이때 개마를 찔러요. 개마를 찔러서 이쪽에 라인을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4-3보를 두고요. 4-3보를 뒀을 때 이때 무시를 하고 6-8 개성을 하고요. 동 5길 때 이때 비차를 둡니다. 예, 지금은 먹지 않을 수가 없을 때 이때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이걸 먹고요. 먹을 때 먹습니다. 이거 변화도에 대해서 이건 제가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소프트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예, 여기까지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일단은 보시면은요. 그 일단 어느 정도는 수비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선수는 이 개발을 통해서 이쪽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쪽 후수의 옥을 움직임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위협적인 수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언뜻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보면 이게 개마가 이렇게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리면은 그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순이 사실은 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된 상태라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뒀었으면은 비교적 선수 간의 균형이 좀 이루어졌을 텐데 네, 실전에서는 이렇게 두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뒀을 때 대응법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걸
노려서 계속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때 이걸 들어간 게 너무 아파요. 지금은요. 예. 지금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 이 볼을 먹을 수가 없고요. 지금은. 예. 먹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또 언제 또 압박이 갈 수가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먹으면은 뭐 이렇게 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둬도 안 되죠. 지금은 압박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을 이렇게 두면서 이쪽을 수비를 하면서 이쪽의 공격을 라인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선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멋진 수가 하부 3관에 가장 멋진 수가 나오죠. 이걸 먹습니다. 안 먹을 수가 없을 때 이렇게 수비를 하고요. 먹고 이렇게 압박을 가져가는데 이때 묘수가 나와요. 바로 요수입니다. 5-3 각입니다. 이게 결정타예요. 이번 승부의 결정타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실전에서 이걸 지켰어요. 지금은 지켰는데 안 지키고 이걸 이렇게 두잖아요. 이렇게 두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유는 이 개 때문에 그래요. 요 개 때문에. 이 개가 포인트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요걸 교환을 해요. 안 먹을 수가 없겠죠. 이때 3일 각타를 둡니다. 지금 이거는 후속은 이걸 못 올리죠. 이 개맛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을 때 이 은으로 두게 되면 이게 자체로 쯤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지키니까 이때 이렇게 두면서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단거리 기물을 이용해서 압박을 가져간 거였다면 지금은 이 장거리 대각선 기물과 단거리 대각선 기물의 콤보를 이용해서 이쪽의 라인을 계속해서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선수가 완전히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도망가면서 장구를 치긴 했지만 도망가고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고 이때 수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도 손을 빼서 이렇게 두게 되면은요, 이것도 좋지가 않죠. 이렇게 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후퇴를 하게 되면 3일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올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최선의 수는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1, 2, 5으로 이렇게 두면 쯤이죠. 그래서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수비를 하면서 두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런데 이거 교환을 하고요. 놓을 때 이때 이렇게 둡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수였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것의 약점도 밝히고 있고 이쪽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후수가 딱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고요. 놓을 때 도망가면은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후부터는 후수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옵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기서 수치를 한번 매겨보면은요.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지금 자체가 네 자리 숫자로 벌어졌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거의 지금처럼 거의 3만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최소한 4,300에서 평가치가 한 3만, 많게는 3만 가량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해봤을 때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동굴로 보여요. 지금 바둑으로 치면 거의 던질 곳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걸 먹고요. 먹을 때 이렇게 또 장군을 치고 먹을 때 이렇게 희생을 합니다.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두게 되면서 이때 후지 사단이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쪽을 두면 금방 끝나죠. 예. 사이은 타로 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은이 되는 거예요. 은이 되면서 외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게 되면 3이은타 2욕을 둘 수밖에 없을 때 2, 3은타를 두든지 아니면 2, 3 개성으로 둬서 이 자체로도 찜이가 되죠. 이렇게 두더라도 끝나죠. 3이은타 1, 2, 5개 2, 3은타 또는 2, 3 개성으로 찜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 후지 사단은 여기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벤트 전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자왕전에서 하부 3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후지 소타 사단이 준우승을 차지하게 된 그런 대국이었고 굉장히 접전이었습니다만은 하부의 공격력이 빛을 발한 그런 대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음에도 좋은 초기 기보가 있으면 그 기보를 토대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심심풀이 좋은 해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